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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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 장병들이 군대에서 가장 잊지 못할 추억으로 꼽는 훈련. 극강의 매운맛으로 꼽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매운맛이라면 네. 화생방 훈련 아닌가요? 정답. 재원 씨. 화생방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눈, 코, 입 모든 곳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정말 액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이 훈련만큼은 자대 가서 꼭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했던 훈련인데 그때 그 기억 정말 생생합니다. 네. 저도 화생방 훈련은 손에 꼽히는 지옥 훈련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기만 했죠. 언제 한번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포의 화생방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혹시 아시나요? 화학전 네. 뭐 그런 거. 바로 전시 상황에서 적의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그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국군에는 화생방 병과가 따로 있죠. 화생방 병과? 설마 매일 화생방 훈련만 하는 병과는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화생방 병과는 각종 화학적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병과예요. 특히나 화생방 무기는 대량 살상이 가능해서 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전문적인 지식이랑 대처 능력을 갖춘 화생방 병과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럼 화생방 병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생방 공격이 감지되면 풍속과 풍향을 분석해서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예측 범위 내에 있는 아군과 민간인들에게 경보를 내리죠. 또 동시에 오염물질의 성분을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만약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오염이 됐다면 이걸 중화하는 제독이라는 작업도 하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병과인 거죠. 역시 우리 국군 듬직합니다. 정말 든든해진 기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군기 오늘도 든든하고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부대자랑! 이거 부대에서 뭐 유행하는 춤 없음. 이거 부대에서 뭐 유행하는 춤 없음.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 강원도 화천군 편입니다. 백전무패의 불빛이나 언제나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우들과 함께합니다. 제15 보병사단 승리부대 전우들 나왔습니다. 연전연승의 불패 신화를 창조한 최강의 부대. 항제 전장의 자세로 적과 싸우면 언제든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 휴전선 최북단 정중앙을 사수하는 무적의 부대.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부대. 제15보병 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부대 공보장교 유아연 대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승리부대 수색대대 상병 김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부대 자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죠? 네, 바로 날뛰게 하는 썸띵 썸띵! 승리부대를 둘러싼 썸띵 썸띵한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보고 승리부대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썸띵 썸띵 이거 딱 맞는다, 그쵸? 자, 맞아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부대의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지 기필코
찾아낼 겁니다. 자, 첫 번째 something 뭐죠? 네, 승리 비웃었어요? 부대. 네, 아닙니다. 네, 승리 부대 정말 소문이 무성한 부대더라고요.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이거였습니다. 03군번 예비역이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네. 15사단 복무했을 때 어버이날 눈 쓸었다. 거짓말 같지? 사실이다. 오, 목소리가 갑자기 연기가 되네. 아 근데 네. 그 정도면은 그 허언증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버이날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 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월에 눈이 내린다는 거는 사실 5월이면은 상상해 보세요. 이미 벚꽃도 다 졌어요. 네. 여름 준비하면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약간 그렇죠. 그런 시기예요. 그때 눈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용히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요? 화천 옆에 홍천 옆에 양구에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직접 네. 5월에 눈 오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하, 제가 양구 옆에 화천 옆에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네네네. 5월까지는 좀 오반 것 같아요. 4월 초까지는 4월 제가 초. 봤던 것 같긴 한데 이 소리 사실인가요?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승리는 달라. 5월에도 예쁜 한방눈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로요? 진짜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실제로 5월에 제가 제설 작전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5월에 제설 작전을 해.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대가 첩첩 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그래서 기상 이변이 매우 심합니다. 오. 가장 더울 때는 영상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예. 가장 추울 때는 마이너스 30도까지도 떨어지는 연교차도 매우 큰 편입니다. 와. 저 정도. 자, 우리 김준호 상병도 상병이니까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승리부대 날씨 어떤가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네. DMZ 작전을 수행하면서 정말 여름에는 이 전투복과 장구류들이 땀에 전부 젖고 그렇죠. 이 겨울에는 이 흐르는 콧물이 바로 얼어붙을 정도로 이 DMZ의 날씨는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 특히 제가 여름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한여름의 수색 작전은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 더웠지만 작전이 철수하고 항상 운전병이 챙겨오던 그 아이스박스 속 그 시원한 음료수들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견뎌냈던 기억이 납니다. 레알 시베리아보다 춥고 아프리카보다 더운 환경에서 우리 승리 부대원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오, 아. 역시 이렇게 극단을 오가는 날씨에도 적응하는 생존력, 이런 생존력이어야말로 승리 부대 승리의 원천이 아닐까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썸띵 한 썰은 뭔가요? 이번엔 18군번 예비역이 남긴 당부의 말을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개구리 군복을 입은 병사가 다가온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개구리 군복은 이미 14년도부터 입지 않았습니다. 이미 14년도부터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야, 이거 약간 개구리가 뭐 귀신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봤나? 소름. 아니 그럼 예비군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야간 근무 중에? 소름. 네. 뭐예요, 이거? 접근산을 둘러싼 오싹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당시에 봤던 그 귀신이 아직도 잘 있는지 귀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 안부를 궁금해할 정도면 뭐 담력이 세도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생각만 해도 이거 소름이 그냥 확 돋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시진 않으셨죠? 저는 저 귀신 압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봤어요? 네. 개구리 군복 입은 귀신이요? 네, 제가 새벽에 이 접근산 근처에서 이 매복 작전이 끝나고 네. 운전병이랑 이제 막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병이 잘 가다가 확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그 운전병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운전병의 얼굴이 정말 창백해지면서 저한테 여기 개구리 군복 입은 군인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을 못 봤냐고 하는데 무서워. 정말 몸에 우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니 그냥 썰이 아니고 그게 진짜였어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운전병이 급정거하고 정말 벙쪄 있어서 당황은 했다만 절대 무섭진 않았습니다. 오, 야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부대. 귀신도 무서울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 담력이면 언제 어디서든 승리하든 이상할 게 없죠. 네, 인정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웠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조금 무서웠잖아. 맞아, 솔직히. 네, 솔직히 저 이런 걸로 무서운 남자 아닙니다. 아, 수색이다. 야, 역시 승리부대. 수색하러 가지기로 했어요. 네네. 오케이, 알겠어요. 또 다른 썰 뭐가 있죠? 네, 마지막 썰입니다. 이번엔 공사군번의 썰인데요. 승리부대는 일명 미남부대로 통합니다. 장혁, 송승헌으로 설명 끝. 아니에요. 거기 한 명 더 들어갑니다. 누구죠? 제 개그맨 후배 네. 김준현 씨도 15사단 출신이거든요. 아, 미남부대 설명 끝. 잠깐만, 누구랑 누구였죠? 왜 김준현 지금 송승헌과 왜? 장혁. 장혁과 왜 우리 준현이 왜 귀여운데 왜? 우리 준현 오빠 걷다 갖다 붙인 게 더 나빠. 왜 우리 준현이 진짜 귀여운데? 못됐다. 왜 귀염상인데 왜 호감형인데? 정말. 진짜 그렇게 쓰리샷을 꼭 왜 호감되지 왜? 그렇게 우리 준현이 붙였어야 왜? 됐어요. 네. 사실 아직까지도 레전드로 회자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중 유명한 게 장혁 씨 복무 시절에 전지현 씨가 면회를 와서 일대 도로가 마비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막 오래된 이야기여서 사실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 전지현 씨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또 비슷한 시기 04년도에 군복무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혁 씨 굉장히 좀 유명인 하고요. 참호도 잘 파고 똥 푸는 일처럼 정말 자잘한 작업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판도 엄청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FM, 모범적인 군 생활로 사단장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네. 개그맨 김준현 씨도 군 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잠반을 하나도 안 남겼대요 그때부터. 아, 네, 아주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걸로 소문이 나 있죠. 인정이죠. 군생활로 예. 잠반 안 남기는 거. 저희 승리부대에는 이렇게 좀 훌륭한 인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19 파견 비용을 전액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했었던 조태정 하사, 네. 경연대회 상금을 지역 내 참전용사에게 또 전액 기부했었던 이창인 병장 등 저희는 이제 부대 자랑이 맞지만 승리부대 장병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역 아동, 저소득층, 참전용사분들께 꾸준히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장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건 자랑해줘야 돼요. 자, 네. 여기서 우리는 어머나? 또 한 번 승리부대의 승리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정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 이런 정신이야말로 승리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몇 신지 혹시 아세요? 지금요, 네. 남양주 씨 여러분, 아우, 정말. 자,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승리부대 이제 현역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라. 맞아요, 그랬죠, 예. 네, 이번 주에도 역시 현직 용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전에 승리부대 용사들과 메신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신기방기한 내용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엄지척 톡톡, 우리 톡 털어놓자. 네, 손태인 일병, 안대현 상병, 김시현 상병, 김준호 상병, 김진영 병장, 지성우 상병. 반갑습니다. 네. 모두 수색대대 전우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와 같이 DMZ 완전 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대대 인원들입니다. 네. 근데 가만 보니까 계급이 상병 병장이던데 다들 어떻게 보면 또 DMZ 베테랑이겠네요. 맞아요. DMZ 작전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인지 저희가 그 속마음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야, 다들 그 자부심이 엄청나네요. 특히 그 손태인 일병 말이 인상적인데 수색로와 철책 라인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저 글은 진짜 제 가슴도 뛰게 만드네요. 네. 자, 40회 작전을 했던 용사도 여전히 DMZ에 들어가면 긴장한다는 거 보니까 네. 보통 이상의 사명감을 가진 용사들인 것 같거든요. 김준호 상병은 DMZ 작전 들어가면 어때요? 아직도 막 아까 뭐였죠?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치, 이건 좀 한다고 그렇죠? 해줘! 한다고 해줘! 이건 좀 이제는 그렇죠. 네.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안 하고 저는 사실 지금도 처음 DMZ 작전 수행을 한 그 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물론 긴장도 됐지만 이 두려움보단 왠지 모를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제가 처음 작전 수행했을 때나 네. 60회 작전을 한 지금이나 여전히 즐거운 긴장감과 그때 그 설렘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거네요. 네, 승리부대 용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정말 특성이 강한 부대라는 게 확 와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승리부대만의 특성을 키워드로 뽑아왔어요. 대화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네. 네. 자, 부대에 특별한 제도가 있나요? 저희 승리부대 수색대대에서 매달 이달에 땡땡땡을 뽑습니다. 세 글자네요. 세 글자면은 끝 글자가 대충 짐작이 돼요, 저는. 이달에 땡땡 왕을 뽑습니다. 왕. 와. 체력왕, 담력왕. 절약왕. 힌트를 드리자면 수색대대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색이니까 그냥 뭐 수색왕. 정답입니다. 진짜요? 정답이에요? 네, 수색왕? 승리부대에선 매달 이달에 수색인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 수색왕이 수색인. 아니라 수색인. 아. 아, 수색인이면 뭐예요? 그 수색대원 중에 모범이 된 대원을 뽑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매달 한 명씩 이달의 수색인을 선정하는데요. 소대장의 추천을 거쳐서 대대장님께서 선정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달에 수색인에 선발되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작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급 전사를 딴 용사들 가운데서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훈련이나 작전에 열심히 임한 용사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 이달에 수색인이 되면은 뭐 그래, 넌 이달에 수색인이다. 축하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이렇게 뭐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이달의 수색인 표창장과 함께 3박 4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보상휴가. 아, 네, 그렇다면 우리 김준호 상병 이달에 수색인 받아보셨나요? 저는 작년 11월에 이달의 수색인으로 뽑혔습니다. 오. 야. 그래서 어떻게 그럼 3박 4일 휴가를 갔다 왔겠네요. 어떻게 선발된 거예요? 일단 이 DMZ 작전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네. DMZ 작전을 다녀오면 항상 저는 일기를 썼는데요. 작전에 대한 피드백도 적고 느낀 점도 적었습니다. 오. 이 모습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작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느낀 점을 적었다는 얘기예요. 네. 와, 혹시 약간 외모에서도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데 간부가 혹시 꿈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정말 기특한데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가 투입되는 DMZ 작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도 나중에 그 기록들을 본다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 강단.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을 저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뭔가 자꾸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바람직한 청년이에요.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다고 밝아요. 예. 느껴요.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럼 혹시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일기인데 그거 그래요? 괜찮을까요? 제가 노트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우와. 35. 와, 글씨가 진짜 예뻐요. 진짜 잘 쓴다. 깨알 같은 글씨로 어. 와, 이렇게 근데 분상기밀이라. 모든 그 예. 마무리가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작전도 화이팅. 유행어 같이 네. 매 글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요거는 여기 육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수고했고 누나 다음 작전도 화이팅!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네. 자, 이달의 수색인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인정이죠, 저희가? 네, 인정이죠. 인정입니다. 인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톡 저희 만나볼까요? 네. 자, 수색대대 대원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인가요? 물어봤더니 DMZ 완전 작전 50회 달성하고 땡땡을 받았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아, DMZ 완전 작전 50회 달성하면 부대에서 뭔가를 주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걸 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 당연히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또 휴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제 50회 달성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금 더 대단한 것을 주지 않을까? 아, 네. 휴가도 정답이긴 한데 휴가만큼이나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옷이나 모자에 붙이는 거 뭘까요? 옷이나 모자에 붙이는 거? 약장. 배지.
정답입니다. 아. 승리부대 수색대대는 DMZ 완전 작전을 50회 달성하면 DMZ 마스터 배지를 준다고 합니다. 아, 이 휘장처럼 배지를 오. 주는구나. 오. 오, 정말 의미 있다. 김준호 상병 배지 받았어요? 있어요? 네. 아, 지금 오, 이거 아, 기본 배지입니다. 야, 무슨 명패 멋있어. 압축해 놓은 것처럼 생겼네. 네. 오. 저는 현재까지 총 60회의 DMZ 작전을 완수하였습니다. 와. 그러면 이 배지는 승리부대 수색대대 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배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저 마스터 배지 같은 경우에는 네. 오직 승리부대 수색대대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배지입니다. 오. DMZ 마스터 배지는 DMZ 작전을 50회 이상 참여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용사들이 DMZ 작전을 50회 이상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네. 엄청 힘든 지형이기도 하고 기상도 굉장히 어렵고 또 짧은 복무 기간 때문에 쉽지 네. 않은데 DMZ 마스터 배지를 수여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다른 인원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 휴가는 당연히 주시겠죠? 맞습니다. 수색대대에서는 수색 매복 작전을 50회 달성하면 DMZ 마스터 배지와 함께 대대장님 표창과 포상 휴가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야, 그 지난 11월에는 그 이달의 수색인으로 뽑혀서 포상휴가 가고, 그렇죠. 이 마스터 배지 받아서 또 포상휴가 갔다 오고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휴가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 배지는 오직 DMZ 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대 원만이 받을 수 있는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휴가를 받았을 때보다 저는 이 배지를 손에 쥐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정말 짜릿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저한테 뭐 배지를 받을래? 휴가를 갈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고민은 좀 하겠지만 저는 휴가 갈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톡 만나볼까요? 네, 승리부대에 재미난 대회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대회인가요? 저희 부대엔 땡땡 대회가 있습니다. 두 글자의 대회가 있다는 건데 틀을 깨는 정답을 아, 생각해 그쵸. 보세요. 틀을 깨라. 요리를 깨라. 요리 대회. 당구 대회, 미인 대회? 볼링 대회. 와, 틀을 진짜 깼다. 완전 미인대. 깼죠. 네. 네. 오, 신선해요. 와, 네, 누누 동작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음악? 틱틱틱 뿜. 제가 방금 뭘 했죠? 뽕. 뽕. 방귀 대회? 아, 틀을 깨야 되잖아요. 틀을 깨라 그랬잖아. 네. 틱틱틱 뿜. 네. 아, 댄스 대회. 정답입니다. 댄스 대회를 해요? 승리 무대는 땡스 경여단의 스트릿 전후 파이터를 연다고 합니다. 아, 스전파. 스전파. 좀 수색대대는 작전에 들어가는 작전 중대 기간이 있고 작전을 쉬는 예비 중대 기간이 있습니다. 네. 예비 중대 기간 때 장병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댄스 경연대회 스트릿 전후 파이터는 장병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댄스 대회 하면은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진짜 재밌잖아. 그렇죠. 너무 재밌죠. 근데 그러면은 요 몇 년간은 좀 아쉬웠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했을 것 아, 같은데. 그러네. 뭐 모이는 게 좀 네네네. 제약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제한점을 극복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댄스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메타버스로 어떻게 댄스 대회를 열었다는 거죠? 아우, 진짜. 되나? 아, 진짜 이걸 이렇게 했다고요? 아, 진짜네. 와, 아, 근데 아이디어 너무 좋다. 메타버스로 댄스 경연 대회. 와, 아니, 저렇게 아니, 좋다.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메타버스 앱은 온라인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춤추는 영상도 관람하고 응원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함께 대회를 즐기는 겁니다. 완전 MG 방식이네요. 이 저희 부대원들은 저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단장님과 음성으로 대화도 나누고 채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댄스 대회 심사도 사단장님이 직접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야, 사단장님 메타버스를 하실 정도면 와, 완전 그냥 신세대다. 저희 우승팀에게는 사단장님의 상장,
포상 휴가와 더불어서 함께 이제 했었던 팀원들과 회포를 좀 풀라고 회관 이용권도 수여했었고 메타버스에서 캐릭터들이 회식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실제 식사를 하는. 그리고 경연대회 간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주었던 인원에게는 커피 쿠폰도 수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리부대에선 특별한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산천어 축제에도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천하면 산천어 축제 아닙니까? 그럼요. 또 화천군에는 저희 사단을 비롯해서 많은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민, 관, 군이 함께 화천의 아름다운 겨울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겠네요. 그런데 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있어요? 와, 뭐야 끝이 없이 계속 나오네요. 네, 호랑이 리그라고 풋살 리그도 생겼다고 해요. 오. 이 올해 출범한 수색대대의 풋살 리그인데요. 네. 이 예비중대와 본부중대에서 소대별로 2팀씩 선정해서 총 11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약 2주 동안 경기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겁니다. 아니 2주 동안 토너먼트면은 이건 정말 제대로 해서 경기하겠다는 거거든요. 호랑이 리그에서 우승하면 뭐 상품은 또 뭔가요? 이 포상으로는 평일 외출권과 영화 예매권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리고 경력금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 모두 승리를 위해서 정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와, 승리부대에서 복무하면 정말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벤트가 너무 많아. 네.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사단에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오늘 행복한 군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덩달아서 기분이 좋은데 네, 두 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이렇게 부대를 자랑하는 행군기에서 승리부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승리부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악기상과 악지형을 극복하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승리부대 장병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군기 촬영을 통해서 저희 15사단 수색대대의 자랑스러운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 DMZ 작전을 수행했을 때 느꼈던 이 설렘과 자부심으로 남은 군생활,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함께해 주신 승리부대 전우들 감사합니다. 행군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ROTC 카투사까지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전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법제과 한예린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볼까요? 뭔가 이상해요. 점점 남녀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길래 남녀 문제까지 나왔을까요? 근데 보통 폭로글이 올라오면 바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도대체 혹한기 훈련이 있었던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두가 분주한 아침 시간,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한 사람. 모니터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그 사람은 바로 A 하사였습니다. A 하사의 상태가 뭔가 이상해 보였거든요. 식은땀을 흘리는가 하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기도 했죠. 뭔가 불안한 일이 있었나 봐요. 손톱 물어뜯는 거는 약간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아, 맞아요. A 하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네. 저분인가 보네요. 네. 어. 이제 그 게시판에 올린 거죠.
뒤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됐네. 네, 저도 이게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 간부님 A 하사인 거죠? 이 글은 병사가 올린 것 같은데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이 글이 올라온 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바탕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에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요. 뭐 이 정도는 관례지라는 댓글엔 관례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 댓글 아래로 또 그게 뭐라고 그 정도는 후임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는 식의 댓글이 달렸죠. 그런데 댓글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해요. 점점 남녀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길래 남녀 문제까지 나왔을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글엔 당사자인 A 하사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었다는 거죠. 부대가 특정이 되었고 글의 당사자가 특정이 됩니다. 하지만 A 하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지지부진했어요. 아니 근데 보통 폭로글이 올라오면 바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초에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조사가 이루어지기엔 뭔가 글의 내용이 좀 애매했거든요. 도대체 혹한기 훈련이 있었던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이게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네. 크게 조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게 더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뭐지? 일이었었던 걸까요? 이게 왜 남녀 문제까지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혹한기 훈련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간 힘든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어디선가 볼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훈련에 대한 불만도 추위에 대한 불만도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아닌가? 혹한기 훈련이면 추위와 훈련. 그렇죠.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단데 네. 그건 이제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병사들은 이런 간부들이랑은 같이 훈련을 받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고 해요. 어떤 간부죠? 호랑이 간부? 아니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간부? 정말 표현이 20살답게 귀엽네요. 호랑이 간부. 호랑이 선생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네. 호랑이 간부. 맞습니다. 사실 뭐 차라리 이거면은 다행일 텐데 병사들이 불편해하는 간부는 바로 여성 간부였습니다. 여성 간부들이 훈련에 동행하는 걸 매우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왜죠?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싫어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쵸.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게시판 글이 다른 부대 여 간부님들도 이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였나 봐요. 병사들의 말은 이거였어요. 여성 간부들이랑 훈련에 배치가 되면 훈련이 배는 힘들어진다는 거였죠. 특히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추위 속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훈련보다 더 힘든 게 뭐가 있죠?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 땅에 삽질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 특히나 야외 수경 시에는 모든 것을 야외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얼음이랑 눈덩이를 헤치고 돌처럼 꽝꽝 언 땅을 깊게 파서 화장실을 만들죠. 그렇죠. 여러 명이 달려들어 구덩이 하나,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 겨우 만들었을 때쯤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야, 그 구덩이 하나 더 판다. 곧 해지니까 얼른 서둘러. 또 파. 아니 하나 파서 다 돌려 쓰지 않나? 네? 왜 맞아요. 하나를 더 파죠? 다다익선인가요? 아니면 화장실에 눈이 쌓이면 곤란하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건가? 거기도 쌓일 텐데. 병사들이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화장실, 그건 여성 간부용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용을 만들라는 그쵸. 그런 지시였네요. 뭐 그쵸? 또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병사들한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불만이 생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본인들이 여성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극한의 환경에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훈련의 하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병사들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얼어붙은 몸을 겨우 추스러가며 친 본인들의 텐트가 거의 완성이 될 쯤에 A하사는 병사들에게 휴대용 난로까지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난로는 곧장 여군들의 텐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약간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그때 학생들 시켜서 선생님들 화장실 그쵸, 청소하게 하고 뭐 컵도 닦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때 생각나는데요.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뭐 난로 대신 굉장히 친숙한 이게 주어졌습니다. 핫팩. 네. 근데 병사들이 핫팩 쓰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꾸 라떼 생각에서는 좀 안 되지만 간부면 뭐 날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사실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난로가 오직 여군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였거든요. 뭐 남자 간부들에겐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핫팩만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한데요. 같은 간부인데 왜 누구는 핫팩이고 누구는 난로를 주는 건지. B 병사는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A 하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봐. 난로 가져다 놨으면 나가. 약간 이건 병사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네, 기분이 나쁘겠죠. 많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병사들의 분노 게이지는 그다지 높지는 않았어요. 뭐 참을 수 있다. 이해하겠다.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한밤중에 차량 시동음이 들리더니 누군가 수경지를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국방기 훈련 중에 도중에 수경지를 빠져나갔다고. 네.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주인공은 바로 A 하사였습니다. 수경지의 화장실이 찝찝하다면서 차량을 운행해서 자대에 화장실을 다녀온 거죠. 와,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훈련 도중에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자대에 다녀온다고요? 병사들이 보기엔 남자 간부들이 유난히 여성 간부들을 좀 배려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배려 수준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뭐 100번 다 이해해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혹한기 훈련, 야외에서 수경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A 하사를 비롯한 여성 간부들은 군장도 제대로 매지 않고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여성 간부들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또 화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뭐 화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같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으러 온 건데 훈련마저 제대로 안 받으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보기 힘들죠. 분노가 차곡차곡 쌓인 비병사는 이 사항을 상부에 알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대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유난히 여군들을 싸고 도는 분위기 때문에 이게 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역풍 맞을까 봐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비병사가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 같은 특별 훈련을 받을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군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들기나 드럼통 나르기, 뭐 보일러 수리, 정화조 점검 이와 같이 힘든 일들은 죄다 남성 간부 또는 병사들의 몫이었다고 하거든요. 아니 뭐 이게 타고난 신체적인 차이도 있고 체력 차이도 뭐 있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진짜 병사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병사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군이기에 받는 배려인지 아니면 여군이기에 주어지는 특권인지 정말로 궁금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때문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다. 네. 아 진짜 좀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다른 거는 뭐 물리적인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훈련 중에 훈련지 밖으로 부대까지 가서 화장실을 보고 온다? 이거는 뭐 어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지. 맞아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게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이번 사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받아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 네. 이번 사건은 사실 여성이기 이전의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오늘 사건의 부대는 유독 이 여성 간부들에게 이제 좀 따뜻한 그런 부대인 것 같아요. 여성 간부들한테 이렇게까지 티나게 배려하는 거는 사실 저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야외에서 훈련하는데 자대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고 훈련 중에 군장 제대로 안 매도 용인해주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거든요. 왜 이 부대의 남성 간부들은 여성 간부들을 지나치게 배려한 걸까요? 이 내용은 남성 간부들이 여성 간부들을 뭐 지나치게 뭐 배려를 해줬다라는 것보다는 부대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군들도 전시 상황에서 같이 함께 싸워야 하는 군인으로서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그쵸. 여성 군인들을 여성 군인으로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군도 임관 전에는 여군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전투 교육을 다 받거든요. 근데 임관 후에 군인이 아니라 여성 군인으로 보이는 시각이 입혀지면서 부대 환경에 따라 여군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약간 그 부대에서 좀 뭐 앞장서서 뭐 배려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제껏 여군들의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그 부대의 어떤 그런 관례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런 배려를 했던 건 안전사고나 성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아마 예방 목적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처음 훈련에 참가하는 여군들의 의욕은 엄청 대단해요. 철회 훈련도 함께 하려고 하고 간부로서 병사들과 같이 훈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군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관학교나 부사관학교에서 후보생 훈련 기간에는 군인을 다 만들어내서 내보냈는데 자대에서 여군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개선돼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A 하사도 호의를 받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밴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업무를 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업무 떠넘기기 아닌가요? 네, 훈련은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간부라 하더라도 훈련 중 텐트를 치는 것이나 아니면 화장실을 만들기 같은 것은 개인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업무를 병사들한테 떠넘기는 것은 업무 전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A 하사는 타인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걸 관례라고 주장하잖아요. 약간 좀 뻔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이 아니라 무지하게 뻔뻔한 것 같아요. 다수의 여군들이 남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A 하사는 조금 더 편하고 싶다는 생각에 군인이 아니라 여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선택한 것 같은 말이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의아했던 게 그 야외 훈련 중에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이게 상부에 보고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만약에 화장실이나 뭐 이런 제반 여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은 상황 등의 경우라면 훈련 중이라 하더라도 보고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훈련장을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훈련 중에 마음대로 자대로 복귀하는 행동은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소위가 암묵적으로 용인을 해줘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시 소위는 대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시소위는 이런 행위를 관례적으로 부대에서 하는 것을 용인해 왔으니까 그냥 승인해 준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시소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훈련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군장도 제대로 안 매고 훈련도 성의 없이 하는 건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투 의지와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이런 여군들 때문에 여군 전체가 폄하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마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힘든 건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요. 설마.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여군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 군인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부대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군인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었다면 입대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지원도 안 했을 거고. 근데 문제는 병사들이 여군들의 목까지 일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는 또 이 부대만의 어떤 그 기정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인권 침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업무 전가 행위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헌법상 행복주구권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제 체력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고 업무 분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신체 조건이 당연히 다르니 업무 특성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남군들이 많이 하죠. 그러나 여군들도 본인이 벅차는 육체적 훈련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인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 사건인 사건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유난히 VIP의 방문이 잦은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가하사는 높으신 분들의 방문이 예정되면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는데요. 왜냐하면 가하사가 행사의 의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뭐 일반 병사들도 긴장이 되는데 의전 담당이면 뭐 긴장되죠, 당연히. 네. 네. 큰 행사를 앞둔 어느 날 가하사는 상관인 나 간부로부터 황당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건 부대에 손님이 오는 날 안경을 쓰지 말고 왜? 렌즈를 착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경 착용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침 같은데요? 사람마다 렌즈를 아예 못 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하사를 향한 지나친 참견은 계속됐습니다. 만나는 동료마다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업무에 임해라. 너에게 우리의 부대가 달려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야, 이건 좀 심하다, 발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하지만 가하사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의전을 담당했었던 다 장교였습니다. 다 장교는 가하사 때문에 본인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다 장교는 행사일로 힘들어하던 가하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는 여자라 진급하기 쉬워서 좋겠다. 나도 행사 때 잘 웃을 수 있는데 난 남자라서 안 써줘 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자군요. 네, 이거는 멘트가 선을 좀 넘었죠. 많이 많이 넘었다는 넘었죠. 생각이 네. 드네요. 다 장교의 말을 듣는 순간 가하사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는데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럴만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가하사는 부대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때문에 해당 사건이 지휘부에 보고되고 결국 지속적인 성차별 발언을 했던 간부들은 모두 지휘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렌즈 끼지 말아라.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대해라. 이런 말이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간부들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화장을 강요한다거나 네.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는 것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러한 외모 관리에 대한 강요에 성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면 성희롱 발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 발언을 했던 간부들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 다 장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하사를 폄하한 것도 모자라서 여자라서 진급이 빠르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못난 놈. 정말. 그러니까 부대 내의 보직은 현재 우리 그는 지휘관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간부의 자격지심 때문에 가하사를 오해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 간부의 발언은 이건 뭐 명백하게 성희롱 발언인 것 같은데 다 간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성희롱이라는 것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지금까지의 다 간부의 발언은 수위가 좀 높지만 법원의 기준에 따르자면 성희롱에까지는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은 충분히 성차별적인 발언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다 간부는 성희롱이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군은 야외 훈련 시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게 관례라는 이유를 들면서 A 하사는 본인의 업무를 병사들에게 전가했는데요. 자,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우리가 잘못된 관례에 따른다고 해서 위법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 하사는 업무 전가 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하사 같은 경우는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장도 제대로 안 메고 뭐 이런 행동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군장을 제대로 매지도 않고 훈련을 해태하는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도 역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A 하사를 비롯한 여군 장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C 소위의 묵인이 컸잖아요. C 소위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C 소위가 혹한기 훈련에서 다른 간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소위에게 타인의 업무 혜택을 감독할 의무가 없었다면 징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여군에 대한 배려가 전통으로 이어진 것 같긴 해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잘못된 관행 지금은 아마 다 바뀌었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의 여군에 대한 배려, 뭐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군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호의, 군인이기에 해야 하는 의무,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군들은 여군들을 여자 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전시 상황에서 함께 싸워야 할 전우로 생각을 하고 네. 여군들도 스스로 여자임을 강조하지 않는 병영문화 정착과 부대 내 시스템 개선이 된다면 상호 간 간극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근데 또 비병사가 A 하사 얘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맞아요. 소속 부대도 밝히고 A 하사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만약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재된 글에 간부인 A 하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에는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인권 상담이나 진정 또는 감찰 활동이나 마음의 편지와 같은 부대 내부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간부들 뭐 이제는 없겠죠. 네. 혹시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군인 정신에 대한 교육도 함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군들은 군인 본분에 대하여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남군, 여군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시 상황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주제 차렷 경례 행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행군기 400회를 축하합니다. 행군기의 매력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이기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1051회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두 분이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실 것 같아요. 아유, 오케이. 벌써. 황금야차, 유격, 감기, 핑거르, 군대리야. 너무 안 맞는 자, 1051회까지 하고 싶습니다.